안녕하십니까, 승차원연구소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베라크루즈입니다. 최근 달려난 게 2015년. 하지만 아직도 차들이 많아요. 그냥 베라크루즈 타신 분들이 이제 베라크루즈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보니까 지금도 많이 타시는데, 지금 베라크루즈로 보면은 다 승차감이 좀 떨어진다. 뭐 SUV니까 당연히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, 특히 이 중에서도 보면은 몇 가지 품목들이 있어요. 그래서 요 몇 가지 품목들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특히 베라크루즈는 제일 많이 보는 게 뭐냐면, 뒤에서 그냥 탕탕 친다. 그럼 탕탕 치는 거 어디냐면, 대부분 베라크루즈는 쇼바를 보시면 돼요. 쇼바. 쇼바가 나갔냐? 절대 안 나가, 이거는. 뭐 절대 안 나가는 거지. 이 쇼바가 상당히 커요. 이 쇼바의 안경 보시면 어떻게 되겠어요? 쇼바가 상당히 크죠? 이 크면 샤이즈로 가스하고 오일량이 많이 들면 엄청나게 돼요. 또 강하기도 강해요. 근데 이게 왜 문제냐? 쇼바가 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받침 충격이 강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베라는 여기 하단 부싱, 이 상단 부싱이 있습니다. 특히 이 상단 부싱이 문제가 많아요. 이 상단 부싱은 어떻게 보면 부싱 전체를 싸고 있는 게 아니에요. 이게 이 위쪽, 아래쪽에 이 쿠션을 받게끔 줘야 되겠다. 쿠션을 받게끔 주다 보니까 단지로 이 부싱이 센터짐에 쳐져 있어요. 그 요거는 이제 이 차량 무게, 이제 보통 새 거 바꿔도 한 몇 달 있으면 이 증상이 다 나타나요. 이것 때문에 다들 대부분 쇼바 부싱에 태반해요. 이거는 이미 우리가 저기 승차원에서 이미 몇 년 전에 여기에 대한 부싱을 어떻게 하면 오래 쓸 수 있을까 하고 개발을 많이 해놨어요. 그러면 이 부위 제일 약한 데면 고무는 탄성이 있다 보니까 터지지 않습니까? 그럼 빵딱 쳐, 이 부위가 치는 지점이에요. 여기하고 쇠가 붙은 지점. 전체적으로 센터에서 이 위치점하고 아래점은 하나씩 붙어 있잖아요. 이게 처졌다는 얘기예요. 그럼 이것 때문에 쇼바를 다 바꿉니다. 쇼바 부싱만 안 나오냐? 그래서 이게 이제 베라 거는 이제 독일 삭스 쪽에서 들어오는 걸로 좀 써 있는데, 그러면 안 나오기 당연하고 전체적으로 세트 팔겠죠? 그래서 이제 요 부싱만, 상단 부싱만 바꿔도 이런 증상이 없어진다는 거죠. 그리고 또 부싱 자체가 이 철하고 고무하고 센터짐 있기 때문에, 승차원용에서 개발한 건 전체가 이제 이 테두리 갖다 알루미늄에서 충격을 흡수시켜버려요. 이 위하고 밑으로 쳐져버리고, 이 고무 부위를 갖다가 우레탄을 만들었습니다. 우레탄을 만들어서 충격을 받더라도 전체적으로 이 부싱 전체에서 받게끔. 그럼 내구성이 오래 쓰죠. 얘는 몇 달밖에 못 쓴 반면에 이 바꾸는 부싱 같은 거는 한 몇 년 쓰게 되어 있습니다. 이 부싱을 하나 빼서 교환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셀프 레베전에서는 이게 부싱만 교체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개선된 부싱은 어떻게 돼요? 양쪽에 재질은 이 외경 테두리는 알루미늄, 가운데 심봇대는 센터봉은 철, 요 사이에 이제 우레탄이 있어갖고 충격을 다 흡수해주는 장치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채워진 게 전체적으로 힘을 한줘야 돼요. 자연적으로 눌러지는 게 없겠죠. 이렇게 개선만 해줘도 부품은 상당히 오래 쓸 수가 있어요. 부싱만 빼서 교체해도 얘는 참 쇼바가 단단하고 오래 쓰는데, 이 부싱 때문에 대부분 쇼시를 받치는 원인이 이 부싱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. 이거 알고 계시면은 아마 괜히 쓸데없이 쇼바 바꾸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. 이 베라크루즈 뒤쪽에 보시면 너클 쪽 보면 이 허브 너클에 달려있는 부싱이 있어요. 이 부싱은 베라나 애초부터 여기다 이제 필로 볼이 들어가 있어요. 근데 전에 이제 요 전 타입들은 대부분 여기 이 필로볼이 아니라 이 부싱, 고무 부싱이 돼 있는데, 필로볼이 정해진 시점은 한 90년대부터 이 외국차에서부터 결집이 되다가 2000년대 넘어서부터는 이제 국내에서 좀 적용을 시켰어요. 이 필로볼을 줄 수 있는 영향은 뭐냐면은, 직진할 때 가만히 있다가 회전할 때 이렇게 볼만 움직이게 하고 전체적으로 차에 안정을 주게끔 하는 게 이 필로볼의 역할이에요, 이게. 이제 BMW나 벤츠 이런 차들도 보통 보면 이제 그쪽에서 먼저 설치됐고, 그 다음에 GM9들. 근데 이 필로볼이 이 회전할 때는 꺾이는 게 좋거든요. 하지만 너무 또 이게 놀면 또 안 돼요. 항상 보면 볼의 가치는, 볼이라는 건 하중을 받았을 때 볼이 살짝 움직이는 거. 직진 쪽에서는 오히려 얘보다는 고무부싱이 나와요. 근데 고무부싱 반탄력이 너무 강하니까 그냥 텅텅텅 트잖아요. 그 뒤에 승차감 때문에 외국 메이커들 대부분 여기다 필로볼을 많이 쓰고, 국내에서는 지금은 뭐 준주형 차까지 거의 다 멀티링크 타입에서는 이 부싱이 많이 달려 나와요. 문제는 이 필로볼 자체가 너무 잘 논다는 데 있어요, 이게. 그렇다고 매번 이 바꿔주면 바꾸고 나면 좀 있으면 또 놀아, 이렇게. 너무 잘 돌리면 어떻게 되면 뒤에 중심이 흐트러져요.
지 중심이 되면 뒷구멍이 약간 휘청휘청 한단 말이에요. 이렇게 볼 받고 괜찮아서 쪽에서 또 가면 또 마찬가지고, 이 볼의 강성 자체가 그렇게 좋다 나쁘다 그거는 각자 판단하시면 돼요. 제가 방금 여기서 이제 개선할 부분이 뭐냐면 이 볼에 아예 내용물 자체를 변을 줘가지고 새롭게 제작한 겁니다. 이게 이체 달려있는 볼을 뺀 거예요. 이 횡축 대부분 필러볼들은 수직이 아니라 수평 타입이기 때문에 이 수평 타입으로 다 제작이 돼요. 물론 마찬가지로 수평 타입 안에 내부 구조는 저는 알고 있지만 굳이 여기까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라 승차원용으로 계산한 필러볼 자체는 이렇게 만들었어요. 이 필러볼 안에 내부 구조를 갖다 얘가 완전 바꿔서 하중을 받을 때 여기 움직이게끔. 물론 볼이라는 거는 움직임의 한계치는 있어요. 그래서 이 자체를 움직임을 직진할 때는 왜 푸싱이 도착해서 생각 부싱 역할을 하고 회전할 때만 하중에서 조금씩 움직이게끔. 수명은 얘보다는 훨씬 오래 쓰게끔 만들어놨어요. 요것만 개설해서 이 자체는 뭐냐면은 이 홈 같은 건 뭐냐면 저기 밑에 충격을 받으면은 스트레스 받으면 계속 충격이 흐트러가요. 이 필러볼에다가 중간에 돌구멍을 내가지고 충격을 받을 때 끌어주는 거죠. 전체적으로 하중을 다 안 받게끔 하고 끌어주는 타입입니다. 그 필러볼 제작을 할 때 아예 저희가 요게 맞게끔 해주고 안에 내용 자체도 얘하고 완전 틀려요. 얘는 주로 이제 외국산 필러볼 다 마찬가지로 지금 산업리는 마찬가지로 그 타입을 닮은 거고, 승차원용에서 개발한 거는 이제 완전 새로운 방식. 부싱과 필러볼이 공동적인 같은 역할을 하게끔 했을 때 차는 직진할 때 안정성, 회전했을 때 안정성을 유지하게 되어 있어요. 충격 그런 거 다 커버를 하게끔 만들어 겁니다. 이렇게 이 볼만 딱 뺄 수 있게끔 요즘은 장비로서 가능해요. 이게 장비 보면 시간도 얼마 안 되고 이 자체를 조기할 수 있습니다. 이 상태에다가 이 승차원 연구소 필러볼을 갖다 집어넣는 게 되죠. 자, 승차원 연구소 필러볼을 조립한 상태입니다. 지금 상태에서는 아무 적이 없어요. 힘을 아예 꽉 주면 이제 움직여요. 자연적으로 직진성, 회전성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이제 순정 부품을 개선 보완만 해도 많이 달라진다는 점. 물론 내구성까지 갖추고요. 이 베라크루즈 좌우 이 중심을 잡아주는 건 항상 보면 여기 보면 이 스테빌라이저라는 게 있습니다. 스테빌라이저는 윤거 끝에서 반대편 끝까지 스테빌라이저 잡아주는 거는 여기 보면은 이 스테빌라이저 고정고무가 뜨는 거. 뜰 때 맨 끝에는 여기 볼트 구멍이 하나 있어요. 그 양쪽에 끝을 잡아줄 때는 이런 링크를 잡아주게 있어요. 링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링크는 이 축대가 이 볼 부위가 제일 중요해요. 근데 이 볼이 이렇게 흐느적 해버리면 어떤 증상이 발생하면 자세를 못해요. 즉 차선을 바꾸고 싶을 때 이 볼을 꽉 잡고 있냐 덜 갖고 있냐 노냐에 따라서 차는 휘청휘청 아니면 내가 요구하는데 멀리 갈 수밖에 없습니다. 이게 항상 보면 요 뒤는 볼은 요 뒤에 볼케이스 요 볼케이스 플라스틱이 있어요. 이게 요게 감싸고 있습니다. 근데 대부분 메이커 나오는 건 다 일체형으로 찝어버린다고 해요. 그러니까 우리는 링크 나갔다 그럼 공과 찢어지면 나갔다 생각하지만 절대 안 됩니다. 이 볼 케이스가 닳아버리면 이 링크는 제 역할을 수행을 잘 못합니다.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거는 스테빌라이저를 갖다 제어할 수 있는 건 스테빌라이저를 제어하는 컨트롤 링크라 그래요. 이 부싱 부위하고 여기 있는데 이 자체의 충격이 상당히 커요. 그 다 부싱 부위를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부싱 케이스만 바꿔서 계속 50년, 100년을 쓸 수 있게 만들어놔요. 그 자연적으로 밑으로 충격을 받고 부싱에 제어하고 타고 올라가면서 이 대가 잡고 있는 거예요. 이게 중심을 잡고 있는 거죠. 그다음에 위에 상치볼 축을 갖다 꽉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세요? 차는 안정적으로 움직여야 되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만 제어해주면은 내가 타고 다니면 아주 편안하게 탈 수가 있어요. 또한 이 컨트롤 링크 같은 건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에요. 이 차 쓰다가 딴 차를 간다. 그럼 이 길이만 조정하면 돼요. 이 볼은 볼 케이스 같은 거 어떤 거 내가 주행할 때 얼마만큼 쓰냐에 따라서 다 틀려요. 이게 뭐 튜닝을 많이 했죠. 뭐 쇼크쇼크라든지 이 스테비를 갖다 뭐 강속으로 바꾼 차
그런 잔유를 뽑을 수명이 상당히 약합니다. 또 반대로 이 순정선상은 상당히 길어요. 그러니까 요거 하나 바꿔도 차는 평축에서 안정감을 더할 수가 있습니다. 이 링크를 컨트롤 링크만 해주면 제어를 하기 때문에 항상 차는 좌우 회전할 때 안정적으로 넘어갔어요. 특히 방척할 때 차가 붕 날리는 현상을 다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자동차는 조금씩만 바꿔도 순정 부분만 개선 보완해도 상승돼요. 또한 이거는 이 뒤에 링크 케이스만 교체해서 아주 오래 차 한 3-4동을 쓸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몇십 년간 충분히 쓸 얘기죠. 이렇게 순정 부품 개선하면 진짜 오래 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 자동차는 하체 쪽을 조금만 손을 바꿔도 새 차같이 탈 수 있는 부위가 상당히 많아요. 그거 갖다 염두에 두시면은 승차감 불편하다 보다는 어디가 불편하냐. 승차감이라는 거는 누구나가 편하고 안락한 차를 타기 원하지만은 어떤 포인트를 잡아주자가 제일 중요합니다. 또 어떤 부품을 들어가냐. 그런 차이가 많은 것이니까 저희 영상을 참고하시고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